예,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를 딛고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25일 총신대 총장에 취임한 이재서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학문의 길을 걷고 대학 총장에까지 오르기까지 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을 겁니다. 이재서 총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그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하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장애라는 불리한 요인을 딛고 대학 총장에 선임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놀랍고 또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지금 훨씬 더 발전되고 또 사회를 향한 마음들이 열린 그런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대학에서는 이미 정년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25년 동안 예. 가르쳤고 이번에 2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예. 정년 퇴직하신 이후에 네. 총장에 도전하셔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습니까? 총장에 도전했던 시기는 예. 퇴임 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대학이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상 예. 작년 연말부터 한 12월 이때쯤 됐을 때부터 이제 새로운 총장을 뽑아야 될 이 절차가 준비가 예. 됐는데 제가 은퇴는 2월이었지만 그 시점에 예. 제가 제가 지원을 결심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예.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총장직에 도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의 문제를 예.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이 구성체가 생겼는데 예. 뭐 교수들 모임이랄지 또 학생들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성체가 만들어져서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대책이라고 하는 모임도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좀 앞장을 서게 됐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 몇 교수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와서 교수님께서 한번 총장에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해서 처음에는 저에게 놀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도무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복적인 권유를 들으면서 제가 나도 한번 만약에 된다면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이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으신 건데 어떻게 해서 잃게 되신 건가요? 제가 어려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았었고 그거는 예. 부모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제가 그 나이 때 제가 15세 때 예. 갑작스럽게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그 당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력을 잃으셨을 당시에 굉장히 상실감이 크셨겠어요? 너무나 컸었죠. 특별히 나이가 예.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이제 어떤 각오로 극복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 예. 절망스러운 마음을 간직한 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 그걸 극복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인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매일처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혼자 흘리면서 있었던 세월이 조금은 되었고 시간이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중학교를 가게 됐고요. 예. 그때부터는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또 같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또 좋은 선생님들에게 예.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고 또 생각도 원래 생각으로 돌아오기도 됐습니다. 총장에 취임하실 때 보니까 모교의 서운한 감정을 한번 내비치셨다고 들었는데요. 입학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7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네. 당시만 해도 저희 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장애인들 입학을 상당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입학 거부가 비일비재한 일들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을 텐데 저는 신학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입학 원서를 접수하러 간 날 하루 종일 세워놓고 접수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아주 저를 어렵게 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총장이 됐던 학교가 처음에 저를 맞이할 때는 너무나 괄세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생각이 비교가 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원서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접수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거부했던 이유는 예.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어려운 학문을 하겠는가 하는 이제 우려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시각장애인이 공부할 시설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입학원서를 거부를 했는데, 막판에 가서 제가 하도 안 가고 부탁을 드렸을 때 마지막 시간쯤 됐을 때에 접수 창구에 있던 그분께서 아마도 당시 학장님과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걸 제가 앞에서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앞도 안 보이는 학생이 이렇게 하루 종일 와가지고 서서 가지도 않고 계속 접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받아는 주겠는데 만약에 어려운 학문을 못 따라해서 학교에서 어떤 조처를 취해도 두말 없이 그걸 수용하겠는지 그걸 약속을 하면 원서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젊은 마음으로 참 마음도 상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참 눈물도 났지만, 그러나 그 요청을 제가 구두로 약속을 하고 접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실 때도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당시만 해도 이 자료, 이 교재 같은 거를 녹음을 하기도 힘들고 녹음기도 없었을 시기니까 그다음에 점자로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점자로 일반 책을 옮겨주는 그런 봉사자가 한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그 수많은 상당히 많은 수의 시각장애인의 책을 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학기 초에 나온 책을 부탁을 하면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겨우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반 정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책들은 이제 이렇게 점자로 만들지 않고 그냥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외국어 같은 거 책이 있어야 공부가 가능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점자로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야,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그 사회복지학이 전공이시죠? 그렇습니다. 전공을 택하시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뭐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을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제가 이 총신대학교 3학년 때인 1979년도에 이 한국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당시에 저의 전공은 신학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또 특별히 당시로서는 사회복지 학문이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동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유학 가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미국 약을 자비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고, 그러나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미국에 일단 가면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마음으로 각오하기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을 가보시니까 이제 장애인으로서 공부하고 생활하시는 게 어떻게 미국이 더 낫던가요? 사회적인 여건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선은 자원봉사자가 너무나 많았고요. 또 학교 안에 지금은 한국 대학들이 많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를 이렇게 해주는데, 책 같은 것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다니는 거랄지 혹은 뭐 다른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애인 봉사센터에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게 너무나 놀랍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교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돈은 없고 또 서툰 영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초창기 참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예. 평소에 헬런 켈러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런 켈러 같은 경우는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예. 계셨잖아요. 예, 예. 그 총장님은 그렇게 이제 살아오시면서 큰 도움을 받은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의 형이, 예. 저희 형님이 저를 총신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갈 때도 예. 형이 서둘러서 형이 앞장서서 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게 국립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용이 그래도 들어가는데 그 예. 모든 비용을 형이 도와줬었고,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형이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해줘서 아마 형님이 저로서는 가장 큰 은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특히 젊은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픈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그동안 이 총장이 되기까지 가장 잘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인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시간이 나에게 있다. 또 오늘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내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고 또 어떤 고비를 넘기고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여건이 아직도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게 좋아졌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지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좋은 미래를 기대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대학 총장직 잘 수행하셔서 우리 많은 그 장애인들한테 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출신 첫 대학 총장이 되신 이재서 총신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